오늘은 오랜만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 의원이 됐더라고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어대명, 또대명, 확대명까지 왔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는 흥행이나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제 경쟁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변화입니다. 자 김두관 전 의원은 어제 어떤 언론과의 전화에서 출마를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큰 싸움을 앞두고 계산 없이 사무사라는 게 이제 생각이 바르고 사악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무사 정신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출마 결심을 비쳤습니다. 근데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단독 출마보다는 다른 분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흥행에 좋다고 했는데도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영남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들러리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의원과 통화해서 안 나오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를 한 거죠. 이 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 정권 교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이 전 대표가 갈 수 있도록 협력하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이재명 1급 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정당이니까 단일 후보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배종우 위원장님, 네. 또 일각에서는 당 그 중진들 아까 말씀드렸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친명 저장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멈칫하는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또 나오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라는데 맞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김두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도하고 많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읽혀지는 이유는 김두관 전 의원, 전 지사의 도전이 민주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변수는 부정적인 결과라는 게 득표율이 적을 때 생기는 문제점인가요? 득표율은 전혀 문제가 없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대명, 확대명, 또대명 이 결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김두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지금 앞으로 김두관 전 의원이 어떻게 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도전에 대해서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양날의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전을 해가지고 파저티브 생산적으로 그래서 흥행 요소가 된다면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일극 체제의 문제를 얘기한다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이너스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출사표 내용도 뭐 본인이 또 재선에 도전하는 그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플러스 앞으로 장기적인 국가 비전까지 밝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두관 의원이 만약에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이게 축제의 장이보다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흠집이 난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김두관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김두관 전 의원이 만약에 생산적으로 파저티브하게 나가게 되면 이재명 이후에 본인도 차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가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또 집중 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두관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도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계산 없이 뛰겠다라고 했는데 네. 준비 없이 뛸 경우가 된다면 상당히 좀 안 좋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과 이재명 1대1 대결 구도가 오히려 안 좋다. 네. 그러면 또 한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첫째 김두관 전 의원이 진짜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도전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대1이냐 아니면 또 한 명이 나와서 1대4냐. 네. 다자 대결 구도 가느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댓글 중에도 출마하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김두관 나와서 소수점 득표율 나오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김두관 전 의원에게 불효하지 말라고 말린 겁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 박지원 의원이 없기 때문에 김민수 대변인이 대신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배종호 위원장님이 애당심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하더라도 네거티브는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저는 주신 그랬으면 건데.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차피 쇼로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김두관 의원이라는 분이 뭐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당을 떠나서 그래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시골에서 이장 지내고 군수 지내고 행정자치부 장관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되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된 분인데 이장에서 시작했어요. 시골 이장. 네. 근데 이런 분들께서 지금 이 아사리판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쇼로 나오는 거라면요. 단순하게 흥행을 위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국민의힘 너무 흥행되는데 전당대회 이러다 결승까지 가면 흥행 더 될 텐데 이거 우리 당 이렇게 조용해서 되겠냐. 누구라도 나가라. 등 떠밀려 나가는 거라면 이거는 또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진짜 나가서 승부를 펼치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배종호 위원장님 말처럼 이 역시도 또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이 가장 가치로 내세우는 당 이름에도 표명되어 있는 민주적이라는 절차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재명 1극 체제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남아있는 한 변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한마디만 더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두관의 선택 참 훌륭한 것 같다. 네거티브 없이 정말 보기 좋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해라고 혹시 잊혀지지 않으려고 나오시는 겁니까?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출마해도 2등 보장합니다. 하하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양산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어서 총선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숙고나 하셔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개딸들의 반응, 개혁의 딸들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 경쟁자에게 개태처럼 달려질지 아니면 환영할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오선의 이인영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 의견을 본인이 밝힌 건 없고 다른 분이 얘기를 한 건데 그 개딸들한테 좀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욱 대변인.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봐도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좀 전에 배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다 있을 텐데 저는 첫 번째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시겠다라는 거는 뭐 말릴 수도 없고 또 좋은 일이겠지만 출마하시면 과연 흥행이 될까? 라는 데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미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출마 자체가 흥행적 요소냐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분열의 씨앗이 싹 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하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어깨 동무하고 브로맨스하고 서로 저 닭똥집 먹여주던 그런 사이가 지금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아주 앙숙의 원한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이가 되는데 과연 그 김두관 그 전 의원께서 출마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관계로 발전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앙숙의 관계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지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전당대회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당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전 굉장히 크게 작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듣기로는 9일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후보 접수 기간인데, 제가 듣기로는 9일날 정도에 김두관 전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는 걸로 이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출마하시는 거는 좋은 일이겠고요. 경쟁이 된다면 그 경쟁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두관 전 의원 참 멋지게 잘 싸우실 걸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감이 안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그래도 응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아들이 나가서 흥행 성공시켜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민구 최고위원을 얼마 전에 발언했던 내용을 좀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두관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가 돼요. 일단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PK예요. PK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파괴력을 가졌죠.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TK거든요. 또 이제 수도권 기반이고, 근데 김두관 지사는 어쨌든 PK의 민주당에서 맹주예요. 그게 아주 부담이 되죠. 그리고 김두관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장관직도 했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탈하는 여론이 뭐냐? 바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급격히 너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불안이 있거든요. 이러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9월에 결심 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는 의외로 숨은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해서 적지 않은 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핵심적인 기준선이 85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85% 이상 득표한다? 그러면은 무난한 결과예요. 근데 85 밑으로 이재명 대표 떨어지고 심지어 80까지 무너져서 김두관 후보가 20%에 육박하는 득표율이 나오면 그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짤막하게 듣고 네, 기준치를 너무 높여가지고 미리부터 좀 흠집 내려는 그런 계산이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의 기준치는 푸틴 정도는 잡아줘야지 맞습니다. 87%. 그 정도 잡아줘야지. 푸틴으로 몰고 가고 지난번에 참고로 77% 나왔으니까 기준이 77%로 봐야 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김두관 의원 응원합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두관 막상 등장해서 일극체제 매섭게 비판하면 이재명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두관이 들러리로 비춰주면 정치 인생도 종지부 찍을 건데, 이런 우려도 있고요. 윤지린 대표 평론 들으니 의외로 흥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